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단순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내년 하반기에 IPO에 도전한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죠.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6대4로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3일입니다.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게 되고 분할 결정은 오는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이용해 ETF 등 상품을 편법 홍보하는 사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확정되기도 전에 운용사들이 밸류업으로 상품을 홍보할 경우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정책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속철과 다중이동 로봇 등이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인데요. 이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기업을 매각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전일 양시장이 모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살펴보면 방산주들만이 그런 가운데 이슈로 인해서 힘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다만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의 수급의 방향성도 엇갈리다 보니까 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1부에도 모시게 됐는데요. 자, 김민규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각오 한마디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설렘은 뒤로 안고 더욱 정진해서 멋진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강사님.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속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게 사실 어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 강했다고 내일도 강하란 법은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국내 시장은 약간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이 상승하면서 계속 갔으면 좋았으련만 오늘은 개인들의 매물이 대거 출현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오른 수급의 섹터를 조금 보자라고 하면 이제 러우 전쟁 재확산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신소재 맥신 관련하여 약간의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테마를 이어오던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수급이 조금 약해짐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반응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나도 수급 쏠림 현상이 심했고 이 수급 쏠림 현상에서 많은 분들은 이익을 받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익을 보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매수나 이런 것들을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물량을 내놓고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의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멀리서 보시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저점으로 내려가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마음 급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의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은데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도 않고 흔치도 않고, 그런데 오늘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나는 바쁜 직장인이야. 나는 그런데 바쁘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길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단타, 스윙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추세 하단 저점 매수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내가 매수만 하면 그 자리가 고점이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의 이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매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 밴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민규,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휴림로봇은 무려 23%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링크 제니시스가 2%대, 엑시코는 3%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시코는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한 서비스와 부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 살펴볼 텐데 투자주의 환기 종목 탈피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23%대 시세 분출해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 몇 거래 연속이나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유리기판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R&D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8%대 오름세 기록해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살펴볼 텐데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고요. 연말에 생산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삼성전자 칩으로 구성된 AI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 소식에 관련주인 또 링크 제네시스가 힘을 받으면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아와 신생아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진단기기 업체인데요. 오늘 정부가 소아 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HB테크놀로지부터 네.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실적 정정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발생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그 계열사들에서 이제 글래스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공동 개발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면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매출액 정정 공시라는 건 아무래도 좀 신뢰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늘 그 수급을 한번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시간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1월 22일 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왜? 눌린 다음에 더 갈 것 같으니까. 기존에 올랐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기대감에 있어서 더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추세 하단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어디가 추세 하단이고 어디가 추세 저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 다음에 하단에 초록 밴드에 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브리핑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추세 하단에 저점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심화 과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시간봉 추세로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추세 하단에서 물량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같은 구간에서 상승을 줬던 구간에 보면은 눌리는 구간이 명확히 있습니다. 어디냐? 가격대가 보면은 2,630원 구간에서는 계속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호재가 있고 이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더 많은 것들을 바라시겠지만 일단은 뭐냐? 4시간봉 추세로 윗골이 남기면서 캔들 2개가 지금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세대 자체가 호라이즌 채널, 그러니까 수평 채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겠습니다. 1차적으로 2285원을 지지를 하는지 여기가 추세 중단이거든요. 만약에 공략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2285원을 지지하는지 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밀린다라고 하면 직전에 상승을 도왔던 생명 지지선인 2085원까지 밀리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삼성그룹사 관련돼가지고 유리기판에 공동착수 R&D가 들어간다고 하들 매출액에 대해서 정정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투심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심이 빠지기 전에 만약에 매물들이 더 출현이 돼서 패닉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2280원 지지 여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밑에로서는 생명 지지선 구간인 2080원 라인까지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2,080원까지는 좀 대기를 하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강사님, 이어서 다음 종목도 꼽아주시죠. 네, 이제 엑시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엑시콘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장중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 GTC 2024에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우리 CXL이라고 하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CXL 기술을 소개를 했는데 이 CXL 테스터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엑시콘입니다. 그 정부 과제로서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XL에 더 부각하고 더 나아갈수록 더 많은 수급이나 영향들이 비춰질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 포지션을 오늘 같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간봉으로 보시면 추세 상단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위치가 추세 상단이냐, 저점이냐, 중단이냐 이것만 판단을 하셔도 어느 정도 차트의 기본은 있으신 겁니다. 차트 어렵죠. 기술적 분석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추세 상단, 중단, 하단만 체크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지금 사야 될 공간 그건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주식 바이사이드입니다. 뭐냐? 매수 아니면 홀딩입니다. 그런데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엑시콘 차트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시면 추세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서 쭉 올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추세 상단을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을 반납하고 다시금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찍고 내려온 것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밑꼬리가 작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충분하게 물량을 받쳐주면서 더 올리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뭡니까? 물량이 소화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더 물량을 사주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추세대 상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28,550원까지 열려있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직전 구간인 31,000원, 3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데 1시간봉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세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한다고 하면 28,400원 라인까지 가서 충분하게 밑골이 달면서 물량을 모으면 다시금 추세 상단 라인인 얼마입니까? 3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라인을 만들어집니다. 왜냐?
추세대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렇게 찍으면서 N자 형태로 올라왔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매집과 횡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좋은 포지션의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엑시콘 관련돼서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눌리는 것보다 28,400원까지 눌리는 걸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들어가셔도 충분하게 열려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시콘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런 종목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시장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장하시면 그날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것도 삼성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제네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크게 네. 나타났었거든요. 이 네네.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장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 혹은 이거 얼마나 더 갈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연내 NPU를 탑재한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링크제네시스는 뭘 하는 기업이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검증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링크제네시스가 삼성전자와 비단 연결되어 있지만 어디와도 또 주요 고객사가 있냐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근데 지금 현대차는 어떤 걸 하고 있냐? 인공지능과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래 로봇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앞으로 가야 될 산업에 대해서 이 기업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미래의 먹거리인지 그 구간에서 링크제네시스 매출처를 찾아보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부분이 50%, 자동화 소프트웨어 부분이 30%, AI 부분이 20%인데요. 당장은 20%지만 지금처럼 전폭적으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이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이라고 저는 만약에 AI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껏 어떤 테마나 못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링크제네시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강한 상승을 줬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눌린 다음에 더블탑 찍고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세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점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더블탑에 대한 정의와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초록밴드에 엄청 올려놨습니다. 왜? 차트에서는 뚫지 못하면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바쁘거나 혹은 내가 전업으로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차트라는 거는 1시간 봉, 4시간 봉, 45분 봉 다 적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라는 걸 정하는데요. 내가 매매에 대해서 기준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8,660원 구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해당 구간에서 밑꼬리를 남기고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면 우리는 뭘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 지지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깃발 패턴 이후에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 구간에서는 물량이 많이 매집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링크제네시스를 나는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가격대는 어디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냐? 직전에 강한 저항을 뚫었던 라인인 9,730원을 일단 1차 저항으로 두시고 지지 구간을 8,660원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추세 중단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 중단에 1시간 봉으로 121선 여기 보시면 121선이 같이 있는데요. 121선이 추세 중단가 있기 때문에 8,330원까지 열어두고 이 구간이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패스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점 찍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때 노리셔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8,330원까지 열어두고 그 구간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추세 저점에서 사고 만약에 지지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게 9,700원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를 파악하면서 가격대를 설정을 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관련해서 공부도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강사님 또 뽑아주시죠. 이번에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로봇 한번 가겠습니다. 휴림 로봇 가겠습니다. 네.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좀 풀리면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주의가 달려있고 환기 종목이 달려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매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어떤 게 바뀌었냐.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휴림 에이텍 그리고 레몬, 대거 이제 투자주의 관련 종목에 대해서 환기 종목이 풀린 것들이 대거 상승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화나면 반발 매수가 엄청나게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테마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은요.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대부분의 산업은 역성장을 했는데요. 로봇은 코로나 시절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면서 2024년도 들어와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4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2개 남았습니다. 윗꼬리 2개 남았다는 건 뭐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블탑이 찍히면 그 이후에는 상승을 하는 것보다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제 환기 종목이 풀리고 투자주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눌린 다음에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까지 옵니다. 그 구간은 2,820원을 기준으로 잡고 느긋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충분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주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을 공략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2,820원 라인이 추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깨진다라고 하면 2,200원까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로봇주를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니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AI나 로봇주는 꼭 하나씩 이제 반려주식처럼 챙겨 가시면서 조정 구간 때마다 이제 체크하시고 좋은 저점이 왔을 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요,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조금씩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연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28년도까지 이제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분만 관련해서 3조를 투입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제 자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충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아와 신생아의 생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진단기기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유일, 최고 이런 것들 좋아하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수급을 받는 그리고 수혜를 받는 이런 것들 체크를 하자라고 하면 이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그리고 의료 이슈 관련으로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면서 비스토스 내가 그동안 어떤 걸 못 봤다? 충분하게 이슈가 나왔고 테마가 나왔을 때 나는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보면서 오늘 타점 잡아봐야겠다 하시면은 좋을 듯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 18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을 쭉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저점이 바닥까지 갔느냐, 생명 지지선 위까지 갔느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 저점 구간이 직전에 생명 지지선보다 위에 있으면 아직 수급이 살아있는 겁니다. 수급이 어디서 받쳐주는 거냐? 2165원 라인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이 구간에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물량이 떨어지면 받아주고 떨어지면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봄에 있어서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저항이 비슷합니다. 2565가 최근에 3월 18일이고 직전에는 어디냐? 1월 24일 날 똑같은 위치인 2550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생명 저항선 라인이 얼마입니까? 2,500원 라인을 잡고 더 떨어진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익절을 가능하신 구간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저출산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AI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제대로 종목을 컨택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비스토스를 한번 보시면서 저점 구간이 2,115원입니다. 저점을 찍으면 꼭 고점을 찍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추세대 자체는 하락에 있지만 지금 저점을 찍으면 고점을 찍는 성격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2월 7일 날 한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준 이후에 아무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면 저점 2,100원 그리고 추세 중단 2,260원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앞으로는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매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중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제가 우리 강사님을 꼭 일부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강의 때문입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서울경제TV 나오기 전부터 주식 강의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만큼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오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아서 여러 가지 예시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 바로 지금 한번 들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난 주식을 할 줄 몰라. 주식의 지을자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면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볼 건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의 주식 매수를 지인에게 얘기를 듣거나 혹은 뉴스에서 듣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매수를 선택하는 구간에서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이 구간을 너무나도 헷갈리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점이 어디야, 고점이 어디야 이런 거를 서로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추세대를 활용해서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을 찾는 방법. 두 번째, 저점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추세대를 활용한 방법. 그리고 저점 매수를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주식을 잘 모르시고 차트에 대해서 궁금증은 많았고 바빴지만 정말 공부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영상 매체들이 있지만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은 노트를 들고 딱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20분 안에 마스터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저점이 어딜까? 이 저점이 어딜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무릎일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릎에 사고 싶고 저점에 사고 싶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하고 싶은 것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것들은 15분봉, 30분봉, 60분봉 중에 뭘 할 거냐? 15분봉 추세 하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캔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캔들이 있습니다. 30분봉, 4시간봉, 2시간봉, 1시간봉이 있는데 왜 나는 15분봉으로 보느냐? 이 15분봉으로 먼저 보면서 이런 타임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 다 오픈하면서 하는데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5분봉으로 추세 하단 잡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솔브레인입니다. 제가 초록밴드에 올려놓은 히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지금 보시면 이 방송을 보시면 여기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솔브레인인데 15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타임프레임이 15분봉입니다. 화면 보시면 추세 하단에서 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이 쌓이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추세 하단을 잡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내가 이동평균선을 뭘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1선, 121선, 61선 3개만 딱 쓰셔도 지금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물량 모아가면서 올라가는 순간인데 그 올라가는 순간이 추세대 하단에 있다 그러면 뭡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동평균선 3개, 추세 하단, 그리고 진입. 보시면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이 추세 하단을 뚫고 다시금 올라갈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사느냐? 뚫은 다음에 중단 부근에서 삽니다. 그리고 윗꼬리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고 이게 눌림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사는 게 뭐냐면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전부를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보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단 찍힌 이후에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에서 물량을 모이고 다시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캔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꼬리가 2개가 달립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2개 눌리는 건 더블 탑. 그럼 아래는 뭘까요? 더블 바텀. 그렇죠? 더블 바텀 이후에 물량을 모아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블 바텀 구간이 추세 하단이고 여기서 물량의 밑꼬리가 달렸다?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봅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이거 앞으로 추세가 다 지난 다음에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솔브레인을 직접 히든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초록 밴드에 보시면 내역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블 바텀 체크. 지금 21선이 61선, 121선 아래로 내려오는 거 체크. 다시금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냐? 이제 그거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혼자 못 하시니까 초록 밴드 오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하드 트레이딩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면요, 안 돼요. 주식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늘고 내가 10의 노력을 하면 정확히 10만큼 늘어납니다. 내가 5 노력을 했는데 10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딱 주식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분봉 추세 하단을 봤는데 다음은 뭡니까? 눌림목은 뭐고 저점은 뭐야? 우리는 눌림목 압니다. 저점 압니다. 근데 2개가 다른 게 뭡니까? 이것도 눌림목 같은데 저것도 눌림목 같은데 이거 저점 아니야? 자, 그거에 대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눌림목은 뭐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 물량이 차익 실현되는 구간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구간이 눌림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고 눌리는 구간. 자,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 좀 어려워집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 캔들 2번이 어디서 찍었습니까? 추세 하단이 아니라 중단 밑에서 더블 바텀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발생되냐? 눌림목에서 오르면 바로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항에 걸립니다. 왜? 기존에 눌리기 전에 패닉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두 번째 상황도 같습니다. 눌린 다음에 다시금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가 돌아오냐? 고점에서 다시금 저항 말아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눌림목에 사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지만 저점에 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이용이 될까요? 눌림목은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겁니까? 투자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하기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눌림목과 저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어떤 거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5분, 15분, 1분 그 타임 프레임을 줄여 나가는 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눌림목,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구간이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저점은 뭡니까? 패닉셀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패닉셀이 어디입니까? 이 구간. 지금 보시면 음봉이 쭈르륵 이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어진 거죠. 왜? 패닉셀이라는 거는 물량을 모아서 반등해서 지지하고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 물량을 다 던지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은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싸게 산 사람한테 낮게 많이 가진 사람이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닉셀이 노출이 돼야 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패닉셀이 노출된 뒤 추세 변곡을 보이는 구간을 우리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방금은 15분봉 저점 매매를 배우신 거겠죠. 자, 그러면 추세대를 활용한 방법에 있는데요.
자, 추세대 어떻게 할까요? 추세대가 뭘까? 추세는 들어봤는데 추세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 추세대가 쭉 있습니다.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저 눈에 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은 안 보일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추세대를 안 그어도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아직 모르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딱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이고 그럼 여기가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세대를 어떻게 만드냐? 노트에 필기하시면 딱 됩니다. 어떤 거냐? 4시간봉 생명 지지선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 지지선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생명 지지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지지선 기준 다음 캔들의 저점을 잇고 그 다음 캔들의 고점을 이으면 그게 바로 추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세대만 알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점과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기 싫고 어려워해. 이걸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절대로 추세나 다른 걸로도 주식을 기술적 분석을 배우실 수 없습니다. 왜? 이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적용 예시를 보면 생명 지지선 구간을 어떻게 찾냐? 직전에 4시간봉 캔들입니다. 타임프레임이 4시간인 거예요. 4시간봉 하단에서 밑꼬리가 남겼던 구간들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이 구간은 생명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까지 빠지면 대부분의 많은 물량들이나 매집된 것들이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간부터 뭐가 됩니까? 물량이 모이면 변곡이 됩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저점을 쭉 잇고 고점을 이으니까 추세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추세 저점에서 고점, 다시금 하단 부분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 하단을 돌파하니까 다시 물량이 뛰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추세 하단을 돌파했으면 다시금 원래대로 추세대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식은요, 이렇게 안 갑니다. 주식은 N자 방향으로 갑니다.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눌림이 있은 다음에 매집과 횡보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간에 일직선으로 가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볼 수도 없고요. 그거는 잘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 주식은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거를 이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세대 부근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세되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계속 노출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만 그어봐도 내가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 추세대가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인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대를 보면 보세요. 상승 추세대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걱정되는 게 적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하시고 그려보시고 어차피 차트에 선 긋는 거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추세대가 긋지 않아도 보이게 되면 그게 뭡니까?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그은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자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에 따른 저점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추세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따른 저점 매수 방법을 배울 텐데 자, 기본적으로 15분봉 하단은 어떻습니까?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당일 수급 주도주 종목에 사용합니다. 15분봉 하단 타점은 당일 수급 주도주 기본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시간봉 하단은 시총 3천억 이상의 종목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총 3천억 이상의 종목에서 저점을 보시면 충분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지금 보시면 저는 15분봉 저점 매매 방법부터 보실 텐데 예시입니다. 3월 20일 지금 시그네틱스인데요. 3월 20일 거래량이 1,480만, 거래대금은 300억이었습니다. 15분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 지지선 라인 나왔고 저점을 잇고 이 구간에서 고점이 이으니까 저점과 고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분봉 저점 매매 방법은 당일 주도주에서 많이 몰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당일 주도주에서 수급이 많이 몰리면 뭐가 생기냐? 패닉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점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5분봉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HB솔루션입니다. 3월 20일. HB솔루션이네요. 거래량 1,140만, 거래대금 1,549억인데요. 생명 지지선 라인 어디였습니까? 4시간 그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뭡니까? 다시금 올라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점을 쭉 이으시면 돼요. 고점도 또 쭉 이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으시면 됩니다. 왜? 고점은 어차피 직선적으로 나가면서 전보다 올라가거나 어차피 내려갑니다. 그냥 이어주시면 됩니다. 봤을 때 저점에서 고점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당일 주도주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스터가 되면 3분봉, 5분봉, 1분봉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5분봉 타점봉을 왜 쓰느냐? 내가 기다림이 있고 내가 오늘 주도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략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당일 주도주 중에서 1,000만 거래량 이상의 거래대금 얼마 이상 딱 찍은 다음에 15분봉 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캔들 보다 보면 저점이 찍히네. 내가 그은 추세대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네. 보시면 충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들이 오겠죠. 다음 거입니다. 대형 포장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6,137만 그리고 거래대금 942억인데 추세대 하단에서 반등 나와서 올라가고 이 상승률이 24%입니다. 이것만 추세 저점에서 딱 체크하고 수익을 내도 24%,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4시간 봉을 지금 보시면 생명지지선 이후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월 20일 기준 시총 바디텍 매드 3,200억입니다. 보시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19%입니다. 보시면 충분하게 4시간 봉으로 유유히 접근하셔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하게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세 저점에서 계속 가져가고 싶고 계속해서 가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4시간 봉, 15분봉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고 4시간 봉은 생명 지지선 3월 20일 기준 3,200억이네. 오케이. 이거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두고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세 하단 매매는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15분봉은 단기 투자 성향이 높은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쁜 직장인이겠죠. 그리고 오전 수급만 확인한 다음에 거래량 500만, 거래대금 400억 이상의 종목들만 서치해서 추세대를 확인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단기 투자 성향이 낮은 분들은 4시간 봉으로 충분하게 시총 3천억 이상의 종목들 중에 최근에 수급받고 나온 종목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냐? 저는 뭐 다 쓰니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이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초록밴드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찬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분봉 차트도 생명 지지선도 나에게는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제가 듣기로는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면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교재도 받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이모티콘을 열심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뭐 막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이모티콘 눌러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공부 열심히 하려면 빠르게 초록밴드 안으로 좀 입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련한 교육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기대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이죠.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 국제약품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강사님 원래 첫 종목이니만큼 기대감도 큰 법이고요. 또 저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종목들의 상승률이 제 키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장신입니다. 정말로요.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첫 단추에 손색이 없을까요? 충분하게 한 큐에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서 치사율 30% 이상의 또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부터 어떤 것들이 겪어온 우리로서는 이거는 이번에 좀 많이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독성 쇼크 증후군 일명 STSS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게 수급이 계속 많아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47개의 현 중에 2개 현을 제외하고 모두 발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더 발병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때도 쉬쉬하던 분위기였는데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이 셧다운이 되고 자영업자분들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페니실린이 사용되는데, 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월 달에 일본의 여행객을 보면 85만 명 정도가 여행을 갔는데요. 이 3월에는 벚꽃이 피고 봄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갈 것으로 수요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보시면 이에 상응하듯 이미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추세 상단을 찍은 다음에 다시금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을 찍은 다음에 저점까지 안 내려갑니다. 왜? 지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기존보다 물량을 적게 모으고 빨리 올리겠다는 수급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독성 쇼크 증후군이 우리나라가 와닿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염병이 치사율 3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듯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저점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봅니까? 상승세기형 차트라고 합니다. 상승세기 같은 경우는 눌린 다음에 다시금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추세대 자체도 지금 상승 추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이 모이면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죠. 하단에 초록밴드에 오시면 공략하는 방법이나 이거 지금 휩쏜데, 이거 지금 눌림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점인데,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약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2부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강사님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종목 나도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역시나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강의는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시 국제약품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민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